시작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출 유형 문제예요. 상시 기출 문제가 끝났죠. 자, 엑셀 들어갈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 열기 동일합니다. 찾아보기 똑같습니다. 바탕 화면 역시 동일하고요. 2025 코말리그 폴더예요. 자, 여기서 달라요. 상시 기출 문제 말고 기출 유형 문제란 폴더가 있죠. 네, 이곳에 더블 클릭하시면 1회부터 10회까지입니다. 10번 하는 거죠. 그 중에 1회 더블 클릭. 자, 기본 작업 1번은 입력이죠. 어차피 5점짜리. 시험 보실 때도 마지막에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워낙 맨날 안 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도 맞아 안 해. 5점이 어딘데. 그죠? 네, 하시는 거죠. 자, 기본 작업 2번에 가져다 놓으시고, 셀 서식, 자, 각 2점씩 10점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먼저 진행 가능하신 분은 진행하시고요. 시간 드립니다. 자, 교재는 128페이지예요. 자, 128페이지 꺼내서 진행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A1에서 G1까지 항상 영역 잡음을 잘 잡으셔야 되고, 이번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클릭하시면 되고, 궁서죠. 자, 맑은 고딕에 클릭 한번 하고 한영키 눌러서 궁서 엔터. 입력한 건 엔터예요. 자, 글꼴 크기입니다. 17포인트가 되겠죠. 역시 입력 후 엔터. 굵게 한번 콕 찍어 주시고 밑줄도 한번 눌러서 2점입니다. 자, 이제 영역이네요. A3에서 G3까지. 그런데 추가 영역이 있어요. 자, 영역 그대로 두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루 할머니 영어 카페에서부터 개설일 날짜까지 또 있네요. 추가 영역이. 계속해서 컨트롤 누르고 80.0에서부터 수요일까지. 물론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이건 병합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 맞춤. 요거죠. 가운데 맞춤. 클릭. 영역 바뀝니다. A3에서 다시 G3까지 이와 같이 한 줄만 잡아주시고요. 자, 문제 보면 글꼴색, 자주색이네요. 글꼴색. 자, 가라고 써 있고, 자주색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풍선도말 나옵니다. 자주라고 나오죠. 클릭. 다음 배경색은 노랑이죠. 자, 노랑은 되어 있으니까, 네,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해서 독특하네요. 색깔. 네. 다음 3번에 갑니다. F4에서 F10까지. 자, 이와 같이 80.0에서 65.1까지 영역 잡으시고, 사용자 지정 나왔어요. 자, 바로 가기 메뉴에 셀, 서식. 다음 대화 상자 나오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보시면 80.0에 해당 숫자 서식인데, 여기 보시면 0.0이 있지 않나요? 이거 쓰면 되겠죠. 근데 밑줄이 있네. 따라서 뒤에 클릭 한번 커서 놓고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워요. 그리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인데 퍼센트를 치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80.0 퍼센트를 치는 순간 얘가 8000으로 바뀌죠.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문제 의도는 이게 아니야. 따라서 따옴표를 하고 퍼센트를 쳐요. 이건 100분율 스타일은 아니고 특수문자 퍼센트. 아셨어요? 보기에만 이렇게 나오게끔. 자, 요게 중요했죠. 따옴표 안에 퍼센트. 미리 보기 나오죠. 자, 이제 확인하고 눌러서 득점. DR 7행입니다. 클릭하고. 자, 또 오랜만에 메모 삽입이네요. 바로 가기 메뉴에 메모 삽입. 우리 커서가 밑에 새로운 줄에 있을 때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서 깔끔하게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입력해 주시고, 항상 표시. 네, 항상 표시는 메모 상자 아닌 셀에서 7349에서 바로 가기 메뉴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 이제 자동 크기는 테두리죠. 메모 상자의 테두리에 딱 걸친다. 여기 중요하고요. 살짝 오른쪽을 살짝 지그시 누르면 안 되고, 메모 서식
메모 서식 역시 맞춤에 갔을 때 자동 크기에 체크해 주시면 자, 이 자체 메모 상자가 자동 크기가 됩니다. 확인했을 때 득점이고요. 5번입니다. 전체 영역 찾고 자, 가장 쉬운 거죠. 테두리 도구를 펼쳐서 모든 테두리 하고 콕 찍어 주시고 빈 셀 선택하시면 선이 잘 보이죠. 10점입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 바꿔주시고요. 자, 문제 보니까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요. 주소 나와 있으니까 주소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F4 두 번 누르는 거, 그죠? 또 필요하면 첫 번째 장 요약집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진행해 보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B5에서부터 H13까지 항상 자, 조건부 서식은 항상 주소가 나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에 클릭 들어가시고 언제나처럼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자, 안에 들어가서 계산해야지는 자, 문제 보죠. 전공이 경영학과 이거나 따라합니다. 이거나 OR 함수죠. 자, 이와 같이 OR 함수를 쓰라고 딱 나올 때도 있지만 함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써야 돼요. 조건부 서식에선. 자, 그러면 OR. 자, 여기 자동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O,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열어줘야 되고 우리가 1대1 비교 시작합니다. 전공이 그랬으면 여기죠. 전공의 첫 번째 값. 얘가 이제 경영학과라서 첫 번째가 아니라 무조건 시작 지점만 콕 클릭 1대1이니까 F4 두 번. 필기도 나왔었죠. 다음 는이죠. 문자와의 비교입니다. 다운표 하셔야 되고요. 경영학과 입력하시고 컴마 또다시 1대1 총점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총점 값에 역시 몇 번째 값? 첫 번째 값이에요. 260 이상이거나 말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출발점만 첫 번째 값 F4 두 번 누르고 이상 크거나 같다 260 끝 괄호 닫기. 물론 이제 비교를 3번 할 때도 있어요. 뭐 컴마하고 또 하면 돼. 지금처럼 항상 조건부 서식은 이런 형태 많이 나옵니다. 자, 되셨으면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 다음 파랑과 굵은 기울임 색에선 표준색의 파랑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굵은 기울임하고 찍어서 자, 이 두 가지 진행을 해주면 되고 다 끝났으면 확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이 참인 행 전체는 이렇게 해주겠다 미리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확인 됐죠? 자, 이때 빈 셀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면 더 잘 보이죠. 5점입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입니다. 데이터 통합 나왔어요. 자, 또 따라합니다. 데이터 통합. 그렇죠. 근데 문제 보니까 WTSM으로 시작 이런 말 있네. 그죠? 뭐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만능 문자, 와일드 카드 문자를 써야 되는 자, 그런 통합의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조건이 있는 데이터 통합 시작하겠습니다. 상품명 밑에 오세요. 왜?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W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첫 글자는 뭐가 온다? W. 뒤에는 아무거나 와라. 맞죠? 길이 제한 없이. 물론 대문자 해주시고요. 소문자 해도 답은 나옵니다.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S로 시작, 마찬가지 M 시작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WTSM으로 시작. 자, 다 하셨으면 영역 잡는 거 보실까요? 자, 어떻게 잡느냐? 요렇게 영역을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왼쪽과 위쪽에 그죠? 첫 행과 왼쪽 면에 레이블을 포함해서 잡는 거고요. 데이터 리본 메뉴, 탭 메뉴 클릭 그리고 여기죠. 통합 생김새는 저랑 달라도 통합 써있죠?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함수 잘 골라야 됩니다. 자, 문제 읽으신 분들은 자, WTSM으로 시작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합계를 계산. 따라합니다. 합계.
땡큐네요. 돼 있잖아. 참조에 커서 기다리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 이거예요. 통합은. 첫 번째 필드가 뭐죠? 상품명. 얘는 뭐예요? 지점이죠. 잡으면 안 돼. 이걸 지켜야 돼. 또 제목은 어때요? 첫 번째 줄밖에 없죠? 이 어떻게 잡는 거예요? 통으로 같이 쫙 잡는 거야, 밑으로. 아셨죠? 자, 참조 시작합니다. 상품명부터 드래그 끝까지. 결국엔 추가 하나. 앞에 보셨죠? 추가 몇 개? 하나. 그 다음 해야 될 거. 체크, 체크. 첫 행과 왼쪽 열 반드시 체크.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지 말고요. 확인. 10점. 끝.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또 10점 도전합니다. 딱 보니까 데이터표. 자, 따라합니다. 데이터표. 오랜만이죠. 행과 열의 교차점의 원본 가져오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시 우리 프린트 두 번째 장에 분석 작업 정리한 거 있으니까 필요시엔 같이 보세요.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자, 하겠습니다. 이거죠. 앞에 보시면 행과 열이 만나는 무슨 점? 교차점. 이거죠. 따라합니다. 교차점. 클릭하시고. 자, 원본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죠? 는 하세요. 는. 자, 문제 읽을 때 여기 채워질 원본을 보면, 문제 보면 순이익금 계산은 제조 원가, 판매가, 초기 투자 비용, 홍보 비용, 판매량을 이용하여 순이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또 자랑하고 있죠.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와 판매량 변동에 따른 순이익금을 계산하자. 맞죠? 여기 있네요. 순이익금. 클릭. 는 하셨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가져왔다. 자, 이제 어떻게 하죠? 영역을 잡을 때 좀 보세요. 숫자 포함해서 잡아야죠. 이렇게. 다음 가상 분석에 숨어 있죠. 클릭하시면 그 안에 데이터표. 여기 데이터표. 자, 행과 열 판단이 중요한데 행이 얘가 행이고 판매량이 행입니다. 따라서 원본의 판매량 얼마? 500개 클릭이죠. 하세요. 500. 다음 내려와서 자, 여기죠. 열 입력 셀 내려와서 마찬가지 세로 방향, 이쪽 방향 맞죠? 얘가 뭐예요? 열인데 판매가죠. 판매가 얼마? 3,200원. 맞아요? 클릭이죠. 3,200 해서 행과 열. 되셨어요? 확인하고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고 자, 여기에 컴마를 넣어줄까? 그런 거 하지 마요.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두고 지시사항 없으면 그대로 두는 거죠. 10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맨 밑에 순이익금은 판매가 빼기 제조 원가 곱하기 빼기 써 있죠. 앞에 보실래요? 아까 가져왔던 순이익금의 원본을 콕 찍어 보면 여기 있네요. 빼기 곱하기 빼기 보이세요? 이곳에다가 직접 이 수식으로 계산할 사람은 계산해라 이거예요. 근데 미쳤어? 원본이 있는데 가져오면 되는데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은 뭐야? 필요 없다. 알겠죠? 무시해라 이런 얘기죠. 원본을 가져오면 되니까 해서 10점입니다. 매크로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녹음이죠. 빈 셀로 시작하고 기록 단추 눌러서 이름 입력하고 들어가는 매크로입니다. 첫 번째는 평균 매크로고요. 빗면 도형. 두 번째는 테두리 노랑 채우는 서식 매크로고요. 둥근 모서리 사각형. 오늘은 둘 다 도형이네요. 해서 읽어보시고 매크로 세 번째 요약 프린트 읽어보셔도 되고요. 진행할 분들은 먼저 진행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크로의 시작은 언제나처럼 빈 셀 기록 단추하고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기록 단추. 다음 매크로 이름 규칙입니다.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한다. 공백과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밑줄 문자는 사용 가능하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만 가능하죠. 대문자인 경우는 쉬프트가 들어간다. 자, 시작합니다. 이름은 평균 두 글자 입력. 평균. 자, 확인하고 누르면 자, 한번 또 따라합니다. 녹음 중. 자, 여기 있는 두 개 평균 에버리지 함수예요. 에버리지 함수 써도 돼요. 근데 시그마 쓰면 돼요. 일단 두 개 영역을 잡고
홈 리본 메뉴 탭 메뉴에 자동화계 시그마 옆에 버튼을 눌러서 평균 클릭 이 자체가 에버리지죠. 추가 작업 있나 보시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지 꼭 해야 그죠? 중지 꼭 해야 됩니다. G4에서 G5면 자 아담하네요. 도형이 이렇게 두 개 미리 잡아놓고 삽입에 오늘은 둘 다 도형입니다. 빗면 도형은 자 정육 면체와 도넛 사이에 요거 클릭 Alt 키 눌러서 드래그. 자 도형은 글자 먼저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 평균 입력하시고 매크로 지정을 꼭 해야 되죠. 오른쪽 버튼을 살포시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클릭 지정 끝 확인. 자 두 번째 갈게요. 빈 셀 또다시 기록 단추가 되고요.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 두 글자. 자, 두 글자 확인하면 녹음 중이고요. A열 2행에서 F열 9행까지 모두 다 잡아서 지금 녹음 중입니다. 모든 테두리네요. 여기 있네 테두리. 이럴 땐 클릭 한번 하고 다음 A열 2행에서 영역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체 노랑하면 안돼. F열 2행까지 하고 주소 나오죠. 자 이와 같이 한 줄만 잡아서 자 표준색 노랑 채우기면 노랑 있네요. 그죠? 콕 찍어서 항상 주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하면 끝이네요. 더 이상의 추가 작업이 없으면 또 있으면 중지하면 안 되고 중지 G열 7행에서부터 8행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으시고 해당 도형 역시 자 도형입니다. 사각형 범주의 두 번째 사각형 둥근 모서리 클릭 Alt 키 누르고 드래그. 도형은 텍스트 먼저 입력이에요. 서식 두 글자. 마무리합니다. 살포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들어갑니다. 지정 역시 서식 맞죠? 클릭 잘해주고 끝 확인. 재생해보죠. 빈 셀 한번 선택하시고 아래쪽 전체 잡혔다가 위로 올라가잖아. 느낌이 오죠? 아래쪽 전체 잡았다가 위로 올라가요. 해서 10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를 잘못했을 때 이제 우리가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차후에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도형을 잘못 그렸거나 녹음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지금은 진행 위주로 먼저 하는 거예요. 해서 10점입니다. 자, 차트 작업을 진행할 텐데 오늘 차트는 신규 작성이에요. 새로 만드는 차트. 많이 안 해봤던 거 사실은.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차트인데 처음 봤나요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 새로 만드는 거 처음 하는 거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만 보세요. 일단 먼저 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1번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 새로 만드는 차트 처음입니다. 영역 이렇게 잡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1번 문제에서 강사 수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또 영역 잡을 때 제목과 함께 따라합니다. 제목과 함께 빨간색 보셨죠? 다음 삽입 리본 메뉴에 클릭. 자, 우리 만들 차트가 묶은 세로네요. 여기가 세로, 여기가 세로, 막대 모양 세로 맞네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올리면 묶은 세로 막대형 보셨어요? 앞에 보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이 차트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번에 뭐라고 했느냐? A열. 자, 잠깐 보세요. 앞에 11행으로 요 위치로 가야 돼요. 뭐가? 잠깐 보세요. 차트의 이 왼쪽 모서리 부분이 저기로 가야 돼. 즉, 이리 와 하고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차트를 이동할 때 주의사항인데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죠. 그림 영역을 끌고 가면 찌그러져요. 이게 절대 큰 실수야 이거는. 물론 우리에게 든든한 뭐가 있다? 되돌리기. 자,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땐 차트 영역. 따라합니다. 차트 영역. 또 한 가지 갈 때 그냥 가면 오죠. 근데 A열 어디요? 11행에 딱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도형 그릴 때처럼 Alt 누르고 컨트롤 말고 누르고 제가 먼저 가볼까요? 얘가 투박하게 쫓아온다. 왜? 자석처럼 탁탁 붙으면서 오니까. 어디에 붙여? A열 11행. 근데 가끔 가다 이게 안 올 때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일단 쉬어.
마우스 띄고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돼요. 요렇게. 자, 해서 A열 11행에다가 요렇게 끝을 딱 자석처럼 붙게끔 맞춰주시면 돼요. Alt키 역할이 그거니까. 그리고 또 끝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I열 28행까지래요. 잠깐만 여기서 여기 이 끝은 I열 어디까지라고요? 28행이면 여기잖아. 여기까지 와야 되네. 따라서 이 크기를 여기까지 늘리는 거예요. 늘릴 때도 점에 가서 무슨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이해하셨죠? Alt 키 누르고 출발합니다. I열 어디? 28까지. 얘가 자석처럼 탁탁 붙으면서 가요. 놀 때는 마우스 먼저 놓죠. 큼지막하네. 얘가 이제 2점. 항상 신규 작성할 땐 위치 꼭 나옵니다. 이렇게. 자, 2번 가죠. 수강자 수,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보조축 합니다. 막대 중에 아무 막대나 자,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여기서 수강자 수죠? 얘죠? 학원 수 아니고 수강자 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클릭. 바로 이어서 무슨 축? 보조축, 체크까지. 이중축, 혼합형. 우리 해봤던 거. 다 하셨죠? 확인하게 되면 2점. 제목입니다. 플러스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차트 제목. 아 근데 잠깐만요. 새로 만든 차트는 제목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갈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해요. 차트 제목에 클릭 한번 하고 했죠? 올라가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키보드 입력합니다.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 엔터.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 자, 엔터 한번 치면 입력이 자, 완료되고 홈에 가서 이제 왜 거기 써 있듯이 궁서체 꾸며야죠. 홈에 가서 리모트 메뉴, 탭 메뉴 홈. 글꼴 주세요. 궁서체. 궁서와 궁서체가 달라요. 채, 굵게 콕 찍어 주시고요. 크기 땡큐 14 돼 있잖아. 궁서체와 굵게만 하시면 2점. 자, 이제 4번 갈까요?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에만 레이블. 자, 여러분 수강자 수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고요. 운동이면 여기 있네요. 요 표식 클릭 보셨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요 표식 하나만 잡히죠. 플러스에 클릭해서 요소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클릭. 기본 위치가 오른쪽 돼 있네. 다 이제 플러스 접으시고 2점. 마지막 5번입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여기서 차트 영역이니까 바로가기 메뉴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면 여기 있네. 테두리 클릭해서 휠 굴려보시면 해상도에 따라서 보이는 분도 있고요. 둥근 모서리 체크. 자, 이제 서식 대화 상자 닫고 아무 곳이나 빈 셀 찍어보시면 모서리가 둥급니다. 10점입니다. 계산 작업입니다. 자, 이제 함수 또 시작해 보는 겁니다. 좋아질 거고 점점 친해질 겁니다. 네,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 띄지 않지만 일단 거부감도 없고 조금은 친해진 함수가 생길 거예요. 자, 그 중에 1번 문제 이렇게 영어 순위라고 써 있고요. 교재는 129페이지 1번. 함수 3개네요. if 에러 함수, choose 함수, rank 함수입니다. 해서 읽어보시고 또 함수 인수 모르면 찾아보시고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틀릴지언정. 자, 시간 들이죠. 자, 진행합니다. 자, 먼저 1등, 2등, 3등 이건 이제 choose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제가 혼자 해볼게요. 또 앞에 한번 보는 시간 자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시험 볼 때도요. 연습해도 돼요. 이런 데다가. 그죠? 연습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고 는 일단 무슨 함수? choose 함수. choose 함수는 항상 함수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누구 데리고 왔다? rank 온 거예요.
자, 랭크 함수는 자, 현재 문제가 영어네요. 영어 맞죠? 수학인지 영어인지 면접 점수인지를 잘 보고 네가 몇 등이냐, 컴마 이 중에서 몇 등이냐, F4 컴마 찍으면 무슨 차순, 내림 차순 닫고 우리 추수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하면 1이면 뭐라고요? 1등. 차례대로 입력하시는 게 추수예요. 1등. 2면 몇 등이에요? 2등. 1, 2, 3, 4 차례대로 몇 등? 3등. 끝났죠? 나머지 공백은 원래 공백 가야 돼. 근데 자, 여기서 닫아 볼게요, 제가. 자, value 나왔어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 볼게요. 어때요? 1등, 2등, 3등은 줬으니까 나왔죠? 나머진 다 value가 나오는 이유 알겠죠? 안 줬으니까. 이 value 자리에 뭘 넣으면 돼? 공백 넣으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choose 앞에다가 우리 함수 중에 if error 함수 역할은 value는 이 통으로 이 전체가 value 1등, 2등, 3등 이 두 번째 인수는 뭐죠? value일 때 입력할 값, error일 때의 값 맞죠? 따라서 이 끝에다가 뭐 해줘요? 컴마를 찍어주고 공백 이거 하나만 주게 되면 나머지 에러 발생하면 다 공백으로 보내는 거예요. 엔터 쳐보고요. 원위치에서 채우기 핸들 내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이제 자, 밑에다가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1번 문제 계산해야지는 if 에러는 잠시 나중에 생각하고 항상 뭐를 생각하자? choose 함수 choose choose 함수는 함수를 데리고 오는데 누굴 데려왔다고요? 순위 한글로 써보죠. 일단 컴마 얘가 1이면 뭐라고요? 1이면 뭐냐 2면 뭐냐 이게 choos잖아. 그죠? 1이면 1등이라고 하자. 다운표 하셔야 되겠죠. 물론 2면 뭐라고 하자? 2등이라고 하자. 오케이. 3이면 3등이라고 하자. 4면 그냥 닫아버려. 그럼 4등, 5등, 6등은 아까 미리 봤지만 value 맞죠? 그래서 이 value 값들을 한 번에 if error 함수로 해결하는 거죠. if error. 열고 if error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value가 되는 거죠. 컴마 찍고 맞죠? 컴마 찍고 자, value일 때 에러 값일 때 어떤 값 처리한다? 공백. 끝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순위라고 써 있는 이 자리에 이 순위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rank가 들어가야죠. 원래 여기. 맞죠? rank. 이해되세요, 이제? rank.eq 함수가 들어간다. 요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자,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미리 만들었죠. 네, 한번 설명하면서 쭉 실습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답이에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2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결과셀이고요. 평가에 갖다 놓으시고 하시면 되죠. 함수가 3개인데요. 면접 점수가 70 이상 고 AND죠. 수학과 영어의 합계 썸함수죠. 120 이상 합격은 참의 결과값, 공백은 거짓의 결과값. 그래서 함수가 3개. 항상 AND는 if 소속이죠.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자, 함수 읽어보고 찾아보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계산해야지 는과 함께 if 함수 인수 3개. 무조건 1대1의 비교인데 여기 뭐가 왔다? AND가 왔어요. AND, AND 함수. 자, 문제가
면접 점수가 70 이상. 따라서 면접 점수 클릭하겠죠. 참조가 되는 거죠. 면접이라고만 쓸게요. 면접. 70 이상 크거나 같다 70 이고 콤마 이게 255개 인수가 옵니다. 수학과 영어의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일단 써볼까요? 합계가 옵니다. 역시 120 이상이네요. 크거나 같다 얼마? 120. 여기서 and를 끝내죠. 자, 이제 컴마 여기까지가 if 입장에서는 조건이 끝납니다. 참여 결과값 합격하고 이건 따옴표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짓의 결과값은 공백이네요. 공백 끝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합계라고 한글로 쓰면 안 되죠. 이 합계 자리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썸함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썸함수는 지금 현재 수학과 영어의 합이니까 수학과 영어 점수를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수학과 영어 점수 두 개를 드래그 동작. 그리고 썸함수 어떻게 닫아야죠. 이렇게 단독으로. 정답이네요. 자,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자, 시작하면 는과 함께 자, if 함수고요. and 함수고요. 자, 1대1 면접 점수 크거나 같다 70 이고 콤마 합계 썸 함수 바로 들어갈게요. 수학과 영어의 합 여기서 닫는 거 잊지 마시고 크거나 같다 120 and 끝 이제 콤마 찍어서 합격 참여 결과값 공백 거짓의 결과값 아시죠? 마지막 끝에 괄호가 무슨 색? 검정색이 돼야 괄호 짝이 맞는 겁니다. 자, 엔터. 원위치에 가서 자동 채우기, 채우기 앤들 4명이네 합격.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세요.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결과 셀이죠. 네, 이곳이죠. IR4. 항상 결과 셀에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상위 5등 이상. 네, 비슷한 문제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상위 5등 이상, 상위 5등 이상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이죠. 3번 문제. 는과 함께 count if s예요. count if s. count if s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계속 갑니다. 그래서 255개. 먼저 수학 점수, 조건 범위는 드래그 동작. 그래서 드래그 수학 드래그 할 거고요. 꼼짝말은 없죠. 셀 하나짜리 컴마 이것에 대한 조건 상위 5등 이상이란 말은 수학 점수의 5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크거나 같다 해야 되니까 조건을 입력할 땐 따옴표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5번째 그러니까 라쥐 하고 쓰면 이게 함수가 아니라 영어가 돼버려요. 따옴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따옴표를 닫아라 %, 연산자로 붙여라. 그리고 나서 뭐를 쓴다? 라쥐. 이렇게 썼죠. 또 하는 겁니다. 이제 라쥐 함수는 어떻게 써요? 인수 2개. 당연히 수학 점수 중에서 범위를 줘야 되니까 수학 드래그 라쥐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컴마 몇 번째 큰 값이라고요? 5번째 5 하고 닫으면 조건 하나 완성. 자, 이제 또 갑니다. 컴마 조건 범위 조건 똑같죠. 이제 어디에서? 영어 점수 중에서 반복입니다.
자, 조건 범위는 드래그 동작 같은 말이고요. 컴마 이번에도 자, 상위 5등 이상 따라서 따옴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해주고 따옴표 막아주고 %로 붙여주고 다시 뭐라고요? 라지 이렇게. 자, 라지 함수 앞에랑 똑같이 쓰는데 그 대신 이번에 무슨 점수? 영어 점수 이렇게 되겠죠. 영어 드래그. 몇 번째 큰값? 5번째 큰값 해서 라지 닫고 여기서요 마지막 count if s 닫고 끝에 괄호가 몇 개? 2개. 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항상 결과셀을 찍고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하죠. 올라가서 는 count if s 조건 범위 수학 점수. 다시 자, 띄어쓰기 원래 안 합니다. 수학 점수. 컴마 조건 크거나 같다 따옴표 막아서 %로 붙여서 라지 함수. 라지 함수는 수학 점수 중에서 5번째 큰 값 라지 닫아라. 컴마 찍고요. 영어 점수 조건 범위입니다. 컴마 또다시 크거나 같다 따옴표 닫고 %, 붙여서 라지 함수 또 출발. 라지입니다. 영어 점수 중에서 컴마 5번째 큰 값 라지 닫고 count if s 닫고 정답 4명이네요. 4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답이에요. 자, 해보세요. 4번 가겠습니다. 자, 역시 네 번째 문제. 결과셀은 여기가 되죠. 전체 평균 빼기 서초 평균. 4번 문제도 함수가 3개인데요. 양수로 표현하자 ABS의 절대값 함수는 마지막에 그냥 괄호 열고 닫으면 끝나요. 지금 문제는 뺀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에서 이게 에버리지. 다음 빼기 소속이 서초인 면접 점수의 평균 이게 D 에버리지. 에버리지 빼기 D 에버리지. 근데 음수가 나올까봐 ABS로 절대값 이거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계산해야지 는 하기 전에 조건을 입력하거나 복사할 게 있나 봤더니 없어. 저기 어딘가 있다는 거네. 그죠? 있는 거 잡아 쓰면 됩니다. 자, 해서 찾아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는과 함께 여기 요만큼 띄워 놓을게요. 왜? ABS가 들어갈 거니까. 전체 면접 점수 에버리지 함수예요. AVER. 자, 에버리지 함수는 그냥 인수 하나로 보시면 되죠. 전체 면접 점수니까 이걸로 끝. 전체 평균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면접이라고만 쓸게요. 면접. 드래그. 그리고 뺀 차이값 빼기 그다음 뭐죠? D 에버리지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첫 번째 뭐가 되죠? 전체 잡을 때 여기까지만 잡는 걸로 더 잡아도 관계는 없지만 옆에는 어차피 1번 문제고 얘가 2번 문제니까 계산이었죠. 따라서 전체 제목을 포함하는 유일한 함수 컴마 면접 점수의 평균이죠. 면접 점수의 제목을 찍어야죠. 번호 하실 분들은 5라고 해도 되고 저는 클릭으로 갈게요. 면접 점수 라고 써있는 레이블의 제목을 클릭, 열제목 이렇게 되니까 컴마 세 번째는 조건인데 소속이 뭐라고요? 서초. 따로 입력하는 말 없으면 쟤를 써야죠. 뭐와 함께 한다?
제목과 그렇죠. 맨날 똑같이 쓰잖아요. 함께 그렇죠? 드래그로 잡아주는 조건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끝. 근데 혹시나 여기서 자,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양수로 하자. ABS 함수를 써서 열고요. 끝에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돼요. 인수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에요. 네, 시작하죠. 자, 굳이 ABS를 먼저 할 필요는 없고요. 올라가서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면접 점수의 평균 닫아서 빼고 D 에버리지 함수 전체 잡아라. 자, 이렇게 잡을 땐 항상 제목과 함께 잊지 마시고 다시 컴마 제목 찍어 주죠. 면접 점수 클릭 컴마 조건 소속이 서초 제목과 함께. 자,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음수가 나오지 않게끔 맨 앞에 클릭하고 ABS 함수 삽입 맨 끝에 한 번 더 닫기만 하면 정답. 3.125 정답.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5번에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판매 금액에 결과셀에 갖다 놓으시고 진행할 거예요. if 에러 함수 그나마 아까 1번에서 잠깐 해봤는데 그죠? 그건 나중에 오류 값일 때 마무리하는 거고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특히나 판매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V루곱이 필요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5번으로 시작하죠. 계산해야지 는인데요. 이만큼 띄워놓을게요. 이유는 if에로 들어갈 거니까. 판매가 좀 볼까요? 컴활 1급이라고 하는 자, 교재명으로 찾아라. 컴활 1급을 이렇게 찾았다면 그 중에서 열방향으로 1열, 2열로 가니까 뭐예요? V루곱이죠. 결국에 판매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V루곱이 필요합니다. 해보죠. V룩업 찾기 참조함수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컴활 1급 클릭하겠죠. 온전하게 그 자체를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컴활 1급 글자죠, 당연히. 그죠? 글자를 클릭을 합니다. 다음 대상 범위는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제목은 잡지 말자. 이것도 제목 잡아도 답 나와요. 근데 제목 잡아서 제목 찾아서 제목으로 찾아올 일은 없거든. 그죠? 그런 게 시험이라고요. 제목은 누구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대상 범위가 되겠고요. 범위라고 써도 되고 대상 범위도 되고 꼼짝마 뭐를 한다? F4. 파란색을 써버렸네. 자, 괜찮죠? 네, F4 해야 되고요. 다음에 컴마 찍고 몇 번째 열? 1열, 2열. 따라서 얼마예요? 열번호 2.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네, 정확히 일치. 한글 찾아가잖아. 해서 요게 바로 뭐다? 요게 판매가. 곱하기 해야지. 아, 이거 중요하잖아. 책 보세요.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판매량 옆에 있네. 맞죠? 옆에 있잖아. 따라서 그대로 클릭만 하면 돼요. 판매량. 이게 답인데 나중에 이걸 체육엔드를 해서 내리잖아요. 문제가 있을 거야. 왜? 요 부분에. 뭐 때문에? 여기 한글 붙어 있어. 여기도. 뭐 때문에? 제로. 한글 곱하면 어떻게 해요? 오류가 나겠지. 그래서 이걸 해결할 목적으로 뭐를 쓴다? if error.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혹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컴마 이리 와. 맞죠? 별 모양 한 애들 이리 오란 얘기지. 뭐라고 한다?
판매량 오류라고 해라. 끝. 답이에요. 자, 만들어 보세요. 여기 답이에요. 는과 함께. 자, if 에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찾는 값 코말 1급 클릭했고요. 이 중에서 F4 컴마 찍어서 두 번째 열 정확히 일치 닫고 곱하기 판매량. 물론 여기 바꿔도 되죠.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해도 돼요. 제일 앞에다가 곱해도 되는 거고 그건 상관없어요. 다음에 자, 맨 앞에 콕 찍어서 if 에러 함수. 아, 여기서 제가 혼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답 나오는데 체육엔들 할 때 보세요. 아까 제가 별표 달았던 곳에 value 맞죠? 그 자리에 이거 넣어야 되거든. 판매량 오류.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V자 앞에 가서 if error. 시험을 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내렸다가 아 이거 if error 넣어야지. 알았죠? 한꺼번에 다 완성해서 엔터 쳐서 답이 나오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보완해 가면서 문제의 답이 나오게끔. 끝에 가서 컴마 찍고 판매량 오류. 끝 하고 닫아서 엔터 치고 다시 원위치에 가서 끌어내리면 돼. 항상 근데 수정할 때는 첫 번째 값에 가서. 알았죠? 덮어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들어 보세요. if 에러 들어가는 vlookup이었습니다.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5문제 아셨죠? 해서 기출 유형 문제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